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최고급 레스토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예약이 1년이나 밀려있는 파리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인데 말이죠. 믿지 못할 한국 때문에 전 직원이 노숙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에 파리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레스토랑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번역해 소개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아르고넥스예요. 저는 아직도 제 레스토랑의 문을 처음 열었던 그 시원한 파리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매일 아침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또 다른 기회라는 생각에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의 하루는 항상 아침 의식으로 시작해요. 커다란 하얀색 냉장고에 보관된 굴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냉장고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와 굴이 담긴 쟁반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저를 집에 있는 듯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마치 귀중한 보물처럼 하나하나 쟁반을 들어 올리며 굴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제 눈에는 굴 하나하나가 이야기로 가득 찬 바다의 작은 조각처럼 보였어요. 참고로 저희 프랑스에는 좋은 굴 한 알에 2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엄청 비싼 식재료입니다. 부엌은 따뜻하고 밝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천천히 조리대 사이를 걸으며 도구들의 차가운 금속감, 신선한 재료들의 거친 질감, 그리고 굴 껍질의 부드러움을 손으로 느꼈어요. 모든 디테일이 저에게 중요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은 재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보낸 많은 세월을 떠올렸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이 레스토랑을 만들어 왔어요.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며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사할 수 있도록 조합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제 목표는 단순한 굴 한 개의 선물을 아름다운 한 접시의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파리의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전통적인 프랑스 레시피만이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도 한때 그들의 의심을 들었지만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었어요. 한국 요리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해요. 그 당시 저는 제가 자라온 전통을 믿었기 때문에 약간은 무시했어요. 그러나 곧 저는 탐험할 수 있는 맛의 세계와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엌에서의 매일은 모험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하면 우리의 요리에 최고의 맛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일하면서 저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거의 들을 수 있었어요. 아르고넥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거예요? 또는 어떻게 매번 모든 요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세요? 라는 질문들을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요리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더 나은 맛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요리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사랑, 창의성, 그리고 약간의 마법과도 같다는 것을 느꼈으면 했어요. 아침이 되면 부엌은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팀원들이 야채, 허브, 그리고 멋진 향기를 풍기는 각종 향신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함께하며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들의 제안을 경청했어요. 함께 우리는 각 요리를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맛의 균형과 각 접시의 이야기를 담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부엌 한켠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그곳에는 지난 성공의 추억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 어려운 시간들이 깃들어 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언제나 뭔가 특별한 일이 바로 코앞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창의력과 열정의 안식처에서 저는 먼 나라에서 온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을 환영했어요. 오늘도 저는 굴의 신선함을 확인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전통과 혁신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제 레스토랑을 계속 살아있고 번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 문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운명적인 아침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제 일상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굴을 신선하게 보관해 줄 것이라 믿었던 냉장고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커다란 하얀 기계에서 부드러운 신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금 더 빨리 뛰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확인하러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평소 느끼던 바다의 신선한 향과 아삭아삭한 재료의 냄새 대신 뭔가 달랐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보았어요. 어젯밤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굴들이 본래의 신선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니 제 뱃속 깊은 곳까지 무거운 느낌이 밀려왔어요. 냉장고가 올바른 온도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온도 설정과 냉장고의 디지털 표시를 확인했어요. 평소 본 적 없던 숫자가 나타났는데 섬세한 해산물에는 너무 높은 숫자였어요. 조절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 순간 재앙이 진행 중임을 확신했어요. 그날 제 시그니처 굴 요리를 맛보러 오실 100명의 손님들을 생각하자 마음이 급하게 뛰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믿고 기대하셨는데 제가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부엌에 있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냉장고가 고장나서 굴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팀원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모두가 해답을 찾으려 애썼어요. 우리 모두는 레스토랑의 모든 세부 사항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있었고 이번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평소 쿵쿵거리며 들리던 칼질 소리, 지글지글 익는 소리, 그리고 친근한 대화 소리가 가득했던 부엌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어요. 시계가 크게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 개의 굴을 들어 손에 쥐었는데 껍질이 벌어져 있었고 신선함을 잃은 흔적이 보여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굴은 원래의 빛을 잃고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좌절감, 두려움,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신선하고 맛있는 굴을 손님들께 제공하지 못한다면 20년 넘게 쌓아온 제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떨었어요. 저는 부엌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다른 지역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다른 레스토랑들이 이미 신선한 굴을 모두 예약해 두었다는 안 좋은 소식만 들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시원한 대리석 조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손님들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실망시켜야 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팀원들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자신뿐 아니라 제 자신도 안심시키려 했어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침착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팀원들의 눈에서 단호한 의지가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었어요. 함께 우리는 냉장고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냉각 코일, 온도 조절기, 그리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작은 부품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수셰프가 갑작스런 외부 온도의 상승이 기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최고라고 믿는 기계조차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 긴장감 가득한 아침 내내 저는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켰어요. 이전에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왔기에 이번 문제도 분명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신선한 굴을 잃은 실망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 실패가 오늘 하루를 결정짓게 두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해결책을 찾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날 침묵에 휩싸인 부엌 한가운데 서 있던 저는 모든 위기는 배우고 발전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의 이 재난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저는 이를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부엌에서의 재앙 같은 아침 이후 저는 잠시 휴식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파리의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밤은 서늘했고 촉촉한 포장도로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무엇을 마주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기분 전환이 제 마음을 정리해줄 것 같았어요. 걸음을 옮기던 중 저는 작고 아늑한 술집 근처에 이르게 되었어요. 밖에 걸린 간단한 간판과 창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빛이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뒤로한 채 술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낮은 목소리의 친근한 대화와 좋은 음식의 향, 와인과 커피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했어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앉아 있는데 저는 바에 앉아 있는 한 분의 다정한 미소를 가진 남성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분은 단정한 재킷을 입고 계셨고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그의 모습에서 고난을 이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후 그분은 다가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박 사장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곧 박 사장님께서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 바로 파리에서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의 오너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 사장님은 한국 부산에서의 여정과 한국 요리의 풍부한 전통을 어떻게 이곳 파리로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부드럽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박 사장님께서 혹시 건너편 레스토랑의 오너이신가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번 낯선 분이 제 레스토랑에 대해 아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냉장고 문제와 신선한 굴이 모두 상해버린 재앙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 레스토랑의 미래가 걱정되어 힘들다는 솔직한 마음도 전해드렸어요. 박 사장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당신의 레스토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제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위로의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박 사장님은 눈빛에 약간의 설렘을 담으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굴이 있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랐어요. 저는 항상 현지 프랑스 재료를 믿어왔고 외국의 식재료에는 회의적이었거든요. 해외에서 식재료가 건너오면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고 맛이 단조롭거나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특성상 항공을 이용해서 나라를 건너오는데 그러면 식재료 가격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해외 식재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절실한 순간에 박 사장님의 제안은 마치 마지막 생명의 줄처럼 느껴졌어요. 박 사장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이정환 사장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정환 사장님은 한국 굴 수출의 전문가로 20년 넘게 신선한 굴을 수출해 오셨다고 해요. 긴 여정 중에도 굴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죠. 박 사장님께서는 이 굴들이 다르다고 확신하며 크기도 크고 육즙이 풍부하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의 맛을 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을 빨리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굴 하나하나의 통통한 껍질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연상하며 깨끗하고 짭짤한 맛을 상상했어요. 그의 생생한 묘사는 제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마치 신선한 굴들이 예쁜 쟁반 위에 차려진 모습을 눈앞에 그리게 했어요. 박 사장님의 자신감은 전염되어 저도 이 한국 굴들이 오늘 아침의 재난에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한층 안심이 되었어요. 박 사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때로는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술집을 떠나면서 이정환 사장님께 연락을 하기로 약속드렸어요. 한때 외국의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전통을 결합하면 정말로 특별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도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어요. 박 사장님의 친절과 신선하고 고품질의 굴에 대한 약속이 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었어요. 저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제 요리에 대한 열정을 살아있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망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박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한국 굴을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박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과 그의 친구 이정환 사장님께서 특별한 굴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 순간이 제 레스토랑의 전환점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른 아침 배달 장소에 도착했어요. 서늘한 아침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범한 나무 테이블 위에는 작게 한국 국기가 표시된 여러 개의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마치 보물 상자를 열 듯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굴들의 껍질은 크고 탄탄하며 신선함을 말해주는 부드러운 광택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만지며 고요한 바다를 연상케 하는 차가운 부드러움을 느꼈어요. 믿을 수 있는 수셰프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굴들을 살펴보았어요. 마리가 아르고넥스 선생님, 이 굴을 보세요. 정말 완벽해요. 라고 말하자 저는 웃으며 동의했어요. 쌀쌀한 아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퍼졌어요.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의 굴을 맛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굴을 열어 신선한 바닷물이 작은 그릇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 향은 마치 여름날의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순수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굴을 한 입 먹자마자 저는 놀라움에 빠졌어요. 굴은 육즙이 풍부하고 맛이 깊으며 깨끗한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한 입 한 입이 자연이 얼마나 친절하고 넉넉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굴들이 제 레스토랑을 구할 수 있는 열쇠였고 한때 의심했던 그곳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맛과 가능성의 세계가 제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맛있는 굴에 용기를 얻은 저는 박 사장님께 전화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박 사장님의 전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미리 알았어요. 선생님께서 이 굴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이정환 사장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정환 사장님은 20년 넘게 한국에서 신선한 굴을 수출하는 기술을 완성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의 세심한 작업과 굴들이 한국 바다에서 제 부엌으로 오는 긴 여정을 상상하며 귀 기울였어요. 그 후 마리와 함께 레스토랑의 나머지 팀원들을 모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굴들이 크기뿐만 아니라 맛과 품질 면에서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 굴들이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리자 팀원들의 얼굴에 희망과 호기심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한국 굴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들을 실험하기로 했어요. 바다의 신선한 맛을 기리면서 동시에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살짝 담아내고 싶었어요. 함께 부엌에서 실험하며 저는 레몬을 살짝 곁들인 간단한 찐굴 요리를 시도해 보았고 마리는 신선한 허브를 넣은 가벼운 굴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요리들은 아주 아름답게 완성되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위기가 때때로 멋진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어요. 부엌은 활기와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손님들에게 이 굴들을 어떻게 소개할지 계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전날 아침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굴들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와 놀랍고 기분 좋은 한국 해산물의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음식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영감을 받고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에도 부엌에서의 모험이 끝나기를 기대했지만 그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굴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여전히 희망의 물결을 타고 있었는데 전기 공급 업체 중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일부 신선한 굴들이
현지 공항에서 보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프랑스 세관에서 포장 문제로 그 굴들이 엄격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배송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몸서리쳤어요. 이렇게 고품질의 한국 굴을 제 레스토랑에 들여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장에 작은 실수가 있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찾고자 했어요. 박 사장님의 차분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박 사장님께서는 이정환 사장님께서 프랑스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포장 문제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경험 있는 조언을 들으니 한시름 놓였어요. 한국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다시 희망을 느끼려던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닥쳤어요. 저는 그날 늦게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박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새로운 스마트 해산물 냉장고를 점검하러 갔어요. 이 첨단 냉장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료들을 신선하게 보관해줄 구원투수였어야 했는데 부엌에 들어서자 몇 개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온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저는 급히 냉장고를 살펴보러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냉장고의 원격 제어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잠깐 동안 온도 조절이 실패하여 일부 해산물이 상할 위험에 처했던 거예요. 저는 좌절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차질이었어요. 저는 즉시 팀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저희는 지금 냉장고의 보안을 바로 잡아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 목소리에서 걱정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수셰프 마리는 시스템을 분리해 수동으로 작동시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함께 온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경보음이 멈추고 온도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며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2가지 문제, 그리고 2가지 모두 제 레스토랑의 신선한 재료와 명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 최현우 씨가 뜻밖의 방문을 해주셨어요. 박 사장님을 통해 저희의 어려움을 들은 최현우 선생님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 직접 오셨죠. 저는 그분이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잘 압니다.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최현우 선생님은 즉시 스마트 해산물 냉장고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검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간단한 말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명확한 지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한 손에 있다고 느꼈어요. 보안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시고 원격 접속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저는 이정환 사장님께 포장 문제에 대해 전화를 드렸어요. 기술 문제와 소중한 굴을 위한 전문가 2분이 함께 제 레스토랑을 구해주기 위해 협력하고 계셨어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현우 선생님께서 냉장고를 멋지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경보음은 점차 사라지고 온도는 안정되고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동시에 이정환 사장님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세관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확인 소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 보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어요. 부엌 한복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도움은 팀워크와 용기로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모든 어려움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최현우 선생님, 박 사장님, 그리고 이정환 사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따뜻하고 굳건한 인격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의지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요번에 미슐린 가이드북에서 저희 레스토랑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